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어제는 배당을 좀 높여서 갔던 경기들이 있는데 무승부도 이제 어디였지? 페네르바체가 이제 4대 3으로 이기면서 무가 안 떴고, 그리고 그 약간 배당을 높여서 간 경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레인저스 트벤테 안드레어트. 근데 안드레어트도 4대 3으로 결국 역전패를 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오늘 경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경기거든요. 6경기. 아마 프리미어리그만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분데스, 뭐 라리가, 세리에, 챔피언십, LADBC 그리고 리그안까지 해서 6경기 분석을 하고 내일부터는 도전 미션으로 후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뭐 갑자기 이제 원래 그렇게 제 그 다시 보기 영상을 올려도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제는 뭐 유로파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조회수가 평소보다는 많이 좀 조회를 한 터라 구독자도 평소보다는 조금 늘었고 해서 혹시 후원 관련해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생방에 오셔서 후원하면 가능합니다. 숲에서도 이제는 다시 보기나 이런 쪽에 후원은 아마 당분간 뭐 하시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도전 미션 자체가 이제 생방에서만 후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그 부분 제가 뭐 나중에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늦게나 아니면 내일 오전 중으로 해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날이니까 뭐 후원을 받고 조합을 준다기보다는 내일부터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생방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왜냐면 방송이 끝나면 아무래도 확인하고 이런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뭐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면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9시까지는. 자, 그러면 분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 시작, 어차피 이제 주말 시작인데 중요하다 봅니다. 오늘 경기도 몇 경기 없지만. 자, 브레다하고 헤라클레스 알메로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일단 헤라클레스가 지금 브레다 상대로 4연승 중인데 20년도 이후 경기만 보더라도 3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최근에 좋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브레다가 헤라클레스를 좀 잡았던 적도 있긴 있었지만 최근에 어쨌든 붙었던 경기는 홈에서 3대 0으로 졌기 때문에 2부에서 붙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상성은 헤라클레스 알메로가 좋고 지금 순위 보시면 브레다 9위, 헤라클레스 15위인데 득실은 얼추 비슷합니다. 승점도 5점 차이라 아주 크게 나는 건 아닌데 브레다의 특징이 무가 별로 없다. 그리고 홈에서 6승 4패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확실히 홈에서 승률이 좋은 편은 아닌데 무승부가 많다 보니까 이제 패배가 적고 2번밖에 안 졌어요. 헤라클레스가 홈에서는. 근데 원정에서는 2승 1무 6패로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무승부도 없고 승리가 많은 브레다가 좀 좋지 않을까 홈이라. 그리고 이적 이슈가 있긴 한데 아직 완전 이적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갈비뼈 부상 이게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브레다보다는 헤라클레스가 조금 손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일단 최근에 브레다의 그 흐름을 보면 트벤테를 홈에서 잡았습니다. PSV 원정도 2골을 넣어서 2대 3으로 지긴 했지만 2골 넣었고
그리고 최근 뭐 고헤드, 알크마르, 헤이렌베인 5경기 연속 오버고 득점으로만 보면 무득점 했던 경기가 PSV전 2달도 더 됐으니까 오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브레다 경기는 오버 위주로 보면 되고 그와 반대로 헤라클레스는 아까 홈에서 이제 패배가 적다 했죠. 그래서 최근 홈 경기 보면은 뭐 6연속 무승부였어요. 6연속 7경기 무패였고 근데 대부분 팀들이 약팀이 좀 많았죠. 아주 강팀을 만난 적은 그나마 위트레흐트 정도. 해서 홈에서는 패배가 적긴 한데 어쨌든 얘는 반대로 언더가 많습니다. 대부분 무승부도 최근에는 1대1 또는 0대0이었고 원정에서 그나마 이제 컵 대회라든가 알메러시티 상대로 이기면서 4연패. 뭐 친선전 빼면은 3연패. 3연패도 끊고 그리고 뭐 최근 무패 흐름도 좀 가져가고 있다. 2승 3무로.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원정이긴 하지만 원래 원정 성적이 안 좋은데 최근에 컵대회 포함 2경기를 이겨서 가장 최근 원정 경기를 보면은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정이라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지금 흐름이라면. 근데 브레다도 마찬가지로 강팀 상대로도 득점을 꾸준히 한 거 보면은 이거는 사실 뭐 브레다 승을 본다 아니면 헤라클레스가 좀 무패 흐름을 가져가서 비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승패로 접근하긴 좀 빡세 보입니다. 왜냐면 헤라클레스가 어쨌든 다섯 경기 무패고 브레다가 득점은 꾸준하지만 어쨌든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그게 오버가 많이 났던 상황이라 섣불리 브레다 승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홈이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도 헤라클레스가 최근 5경기 연속 다 득점을 했거든요. 다 언더긴 하지만 브레다의 실점률이나 최근 득점을 봤을 때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 요거 오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버. 오버 보고 오늘은 어차피 조합을 뭐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릴 거니까 전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한 3경기 정도 반만 공개를 하고 어차피 분석 내용을 들으면 대충 어떻게 가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버만 보겠습니다. 오버. 오버만 보고 브레멘하고 마인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분데스로 넘어가서 브레멘하고 마인츠. 지금 마인츠가 6인데 득점은 같습니다. 브레멘하고. 근데 10골 이상 차이 나거든요. 실점이. 브레멘이 실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인츠가 원정에서 승률이 좋았던 팀이지만 홈도 그만큼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홈 원정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괜찮고 브레멘은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죠. 뭐 패배로 치면 3패로 똑같긴 한데 승률이 더 좋습니다. 원정에서. 그래서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에 뭐 장기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비중이 워낙 낮고 그나마 비중이 높은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에 얘가 지금 잠시만요. 6번 덴마크 선수인데 옌스. 이 선수가 7골에 3어시니까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뭐 어시까지 포함하면 뭐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은 건 아닌데 마빈 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전히 이제 이 공격의 부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가 빠지고 나서 뭔가 연승도 살짝 끊겼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버카르트. 그래서 팀 내 12골이기 때문에 이 부상으로 빠진 게 뭐 아주 많은 경기는 아닌데 근래에 빠졌어요. 근래. 제가 볼 때 한 3경기 빠진 것 같거든요. 뭐 그 다음으로 이재성. 뭐 독일 선수도 이제 뭐 5골로 공동 2위이긴 한데 이게 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인츠는 홈에서는 5연승. 뭐 리그로 보면은 6경기 무패인데
원정은 띄엄띄엄 이겨요. 홀슈타인 이기고 볼프스 3대4로 지고 프랑크 이기고 레버쿠젠 지고 지난번 유니온 베를린까지 졌기 때문에 원정 연패 중입니다. 연패. 그래서 연패는 좀 끊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브레멘 입장에서 보면 더 급하긴 해요. 4경기째 승리가 없다 보니까 뭐 홈에서 슈투트하고 비겼던 데도 있고 레버쿠젠이랑 최근에 라이프 원정도 2골 넣고 근데 오히려 하이덴하임을 잡아야 되는데 3대3으로 비기고 오히려 또 도르트문트 원정 가서 비기고 그래서 언더보다는 아주 최근 들어서는 오버가 많다.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 2경기에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득점이 많아서 오버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무승부를 보자니 무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상대 전적을 좀 보겠습니다. 브레멘이 4경기 3승 1무니까 3연승 중이거든요. 마인츠 상대로. 홈에서는 3연패 당하다가 가장 마지막 경기를 이겼고 그래서 어쨌든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 브레멘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 5경기 만에 한번 이길 때도 되긴 했는데 홈에서 득점력이 없는 편이 아니에요. 뭐 무득점 경기도 가끔씩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마인츠가 한 골이라도 넣는다면은 저는 뭔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좀 더 있다 봅니다. 요거 마인츠 프레임 가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 주 공격수의 부재가 있고 브레멘도 뭐 경고 누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타이밍상 이겨줘야 될 때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이게 오버를 갖는 게 맞을지 차라리 마인츠가 그래도 레버쿠젠도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프렌을 봐야 되는 게 맞는지. 왜냐면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해서 아니면 진짜 의외로 골이 안 나가지고 뭐 마인츠가 1대0으로 이긴다든가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브레멘이 홈에서 아우크한테 2대0으로 졌거든요. 아우크가 뭐 마인츠에 비해서 득점이 높냐? 아닙니다. 실점도 더 많은 편이라 원정이 마인츠면은 마인츠 프렌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오버 가기가 살짝 애매하네요. 둘 다 흐름은 오버인데 뭔가 묻뜨면은 또 언더가 뜰 수도 있다 봐서 뭐 배당은 브레멘 쪽으로 빠지긴 하지만 마인츠가 뭔가 주 공격수가 빠지고도 지난번 슈투트를 또 2대0으로 이겼고 그래서 원정이긴 하지만 3연패까지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브레멘을 좀 더 가려면 오버를 보려면 아니면 브레멘 승부 쪽으로 보려면 아우크를 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엔 하이덴하임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르마하고 레체. 자, 파르마 같은 경우 지금 레체하고 순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거든요. 파르마 같은 경우 16위, 레체는 18인데 승점은 같지만 득실에서 밀려요. 득실에서. 파르마가 실점 차이는 한 골밖에 안 나긴 하는데 레체가 워낙 이제 득점력이 최소 득점 팀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10점대 그 득점 팀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20골은 넣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15골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래서 꼴찌보다 득실이 안 좋아요. 득점력 때문에. 그리고 파르마는 득점도 거의 2배 살짝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28골이라. 그래서 득실은 좀 많이 차이 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장.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의 경고 누적이 있고 공격의 데니스맨 부상으로 빠지고 그 외에 장기 부상자들 하면은 어쨌든 최근 부상은 이제 뭐 공격의 부상이랑 4골의 사워시로 공격 쪽에서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수비 쪽의 경고 누적 선수도 4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탈한 선수들이 그래도 역량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이긴 해요. 그나마 최근 부상을 찾자면 미드필더에 한 명 정도.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볼 때는 파르마가 좀 손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성은 그래도 파르마가 좋습니다. 최근 2승 2무 4경기 무패 중이고, 파르마 저 레체 상대로 뭐 친선 경기를 빼면은 사실 가장 최근은 살짝 밀리긴 해요. 홈에선 컵 대회에서 지고 2부에서 비겼으니까. 근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이겼던 경기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도 4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뭐 중간에 한번 그 라치오도 잡고, 뭐 유벤 원정도 비기고, 그리고 뭐 몬차 잡고 토리노 연속적으로 2경기 무패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제노아 원정 그리고 홈에서 베네치아한테 선제골도 먹히고, 그리고 가장 최근 AC 밀란전, 이거 솔직히 잡아줬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왜냐,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AC 밀란이 선제골 내주고 PK로 동점골 만들고, 또 후반 끝나기 한 10분 전에 역전, 그러니까 2대1로 앞서 나가다가 추가 시간에 2골을 먹히면서 3대2로 역전 당했거든요. 결국엔 파르마 이길 수 있었던 경기, 최소 비길 수 있었던 경기를 졌기 때문에 파르마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나마 파르마 지금 홈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3승 3무 5패입니다. 원정보다는 그래도 승점이 조금 더 많다. 그리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 성적이 원정 성적보다 좋다 보니까 원정에서 그래도 좀 약한 레체 상대로 파르마가 5경기 만에 좀 이겨줘야 되지 않나.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인테르 4실점, 칼리알리 4실점, 물론 엠폴리 3득점으로 이긴 적도 있지만 최근에 2경기 8실점, 그리고 그 전에 코모한테도 0대2, 또 로마 원정 4실점. 그 전에 보면은 그 정도까지 뭐 실점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뭐 요즘 들어 좀 실점이 유독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득점력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득점력도 이제 최소 득점 팀이기 때문에 그 엠폴리전 3골 넣은 게 저는 신기할 정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은 뭐 파르마도 안 좋긴 한데 레체도 이번 지면 연패긴 하거든요. 다만 이게 한때 되게 오버가 많았던 파르마인데 지금의 뭐 AC 밀란전 빼면 그 3경기 다 언더였고, 레체도 최소 득점 팀이라 오버가 났던 경기들은 그 엠폴리전 빼면은 상대 팀들이 득점을 많이 해줬고, 대체적으로 오버보다 언더가 좀 더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오버가 많아져서 이게 언오버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득점력으로 보면 언더 가야 되는데 또 최근에 오버가 나다 보니까 또 오버 가려면 언더가 걸리고, 언더 가려면 오버가 걸리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래도 지난번 AC 밀란 이길 뻔도 했었고, 그리고 베네치아전 선제골 내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베네치아가 레체보다 승점이 적거든요. 그때도 한번 타이밍상 이겨줘야 했는데 원정에서 이제 2경기 못 이기고 오다 보니까, 홈인 걸 감안하면 엠폴리전만큼 레체가 득점을 할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딱 하나 걸리는 건 결장 부분. 이 수비 쪽의 경고 누적이랑 공격에 그래도 골에 관여하고 있던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레체가 공격 쪽에 거의 결장이 없습니다. 주요 선수들은. 그래서 그 결장 부분 때문에 쉽게 판단을 못하겠다. 일단은 파르마 승 쪽을 보는데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 어느 번은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파르마 승무에서 이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그래도 지금 파르마 쪽에 못 나오는 선수, 아까 데니스맨하고 얘네가 최근에 얼마나 골을 넣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델프랏,
엔리코 델프라토. 일단 데니스맨은 라치오전이 마지막 골이었고, 엔리 얘는 AC 밀란전에 골을 넣었었네. 살짝 좀 애매하네요. 아주 살짝. 그래도 저는 일단 승으로 체크를 좀 해두겠습니다. 승의 비중을 좀 더 높게 보고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살짝, 아주 살짝. 자,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몽펠리에부터는 그냥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펠리에하고 랑스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꼴찌는 아니죠. 리그왕이 18개 팀인데 17위. 르하브르보다 승점이 2점 많지만 최다 실점 팀입니다. 44골. 근데 이제 득실은 르하브르랑 같아요. 득점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몽펠리에가 믿을 거는 홈입니다. 홈. 원정에서 1승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다 졌기 때문에. 그리고 득점도 한 자릿수고. 그나마 홈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실점이 좀 있긴 하더라도 승리를 좀 챙겼기 때문에. 다만 랑스가 홈보다 원정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원정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 4승 3무 1패. 하필 또 원정이 강한 랑스를 만났다. 그래서 몽펠리에 입장에서는 조금 빡셀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부분 부상들이 장기 부상자들이에요. 그나마 수비 쪽에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에 이제 조르당 페리 출전 정지. 뭐 경고 누적인지 지금 잠깐만요. 뭐 경고 누적? 아니면 지난번 앙제전에 2명이 퇴장당했었는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때 퇴장당했었네. 지금까지? 어쨌든 그거 말고는 대부분 장기 부상자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크게 없고, 랑스가 일단은 뭐 주전키퍼가 이적을 했나 얘네? 경기수 뛴 게 몇 번 안 되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질병으로 매튜 라이언이 뛰어야 될 것 같은데 키퍼 한 경기만 뛰었는데. 그리고 수비 쪽에 뭐 한두 명 부상이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못 나온 지 몇 경기 됐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 부상 찾자면 공격에 있습니다. 공격에 플로리안 소토카 그나마 최근 부상 18경기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4경기 뛴 선수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비나 뭐 키퍼 쪽에도 있기 때문에 몽펠리에보다는 랑스가 좀 손해지 않을까. 선수도 더 결장에 포함된 선수들도 많아서. 다만 이제 원정에서 1패라는 점, 그 1패도 파리한테밖에 안 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파리한테 1대0으로 이기다 2대1로 역전당하고, 뭐 랑스한테도 지긴 했지만 결국엔 홈에서 앙제 잡고 연패는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한번 연패한 적이 있어요. 릴한테 홈에서 지고 파리 원정 가서 지고. 근데 랑스가 뭐 모나코 원정, 스타드렌, 아니면 뭐 랭스, 그리고 홈에서 강한 오세르, 전체적으로 졌던 경기들이 없습니다. 파리 제외하고는. 그래서 몽펠리에가 지금 흐름이 원래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얘네가 믿을 건 홈이었는데, 왜냐면 그 전에 릴 경기, 니스 경기 거의 질 뻔하다가 뭐 막판에 비기고 이런 느낌이어서 홈에서는 그나마 좀 그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앙제한테 지면서 어쨌든 브레스트전 이기고 뭐 홈에서 3경기 무패를 하긴 했지만, 그 승리로 보면은 브레스트전 이후에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한 7경기. 근데 그거를 모나코전에 역전을 하면서 그걸 깨냈고, 연패도. 그리고 지난번 툴로즈 원정까지 이겼기 때문에 연승입니다. 연승. 몽펠리에답지 않은 지금 분위기다. 그리고 몽펠리에가 워낙 오버가 많았는데 중간중간에 언더가 살짝씩 섞여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언더 났던 경기는 대부분 다 원정이에요. 원정. 그러니까 홈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든 지든 비기든. 근데 랑스가 아시다시피 원정에서 1패밖에 없고 실점이 엄청 적은 팀이에요. 파리 다음으로 실점이 적기 때문에 릴보다 실점이 적습니다. 이 득점력이 좀 안 받쳐줘서 그러는데, 몽펠리에가 아무리 오버가 많다 한들
뭐 랑스 상대로 그렇게 다득점을 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니스, 릴 상대로 두 골을 넣었던 몽펠리에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랑스가 뭐 무조건 1실점으로 틀어 막았냐? 그것도 아니긴 해요. 오세르전 2실점. 아니면 르아브르나 뭐 툴루즈. 그러니까 무실점했던 경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점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서 언더보다는 그래도 오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오버로 접근한다면은 오버를 가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배당이 너무 적습니다. 1.53. 그렇다고 오버가 확실히 보여. 랑스가 뭐 실점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고 뭐 한 다른 팀들처럼 뭐 한 거의 뭐 20 몇 골씩 먹히고 그랬으면은 오버를 바로 갔겠죠. 배당이 낮더라도. 근데 무실점 경기들도 은근히 좀 있습니다. 랑스가. 그래서 섣불리 갈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버보다는 언더가 많은 팀이니까. 몽펠리아하고는 반대 성향이라서. 다만 이제 오버가 나려면 몽펠리아가 골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로는 골을 많이 넣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두 경기 연속 두 골. 그리고 홈에서 무득점 경기도 예전에 연패당할 때 빼고는 뭐 브레스트, 릴, 니스 그 이후로는 계속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언오버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성도 봐야죠. 상성을 봤을 때 일단 랑스가 2승 3무로 최근에 진 적은 없어요. 가장 최근에 더 늘려도 아마 6경기까지는 패배가 없고 21년도에 한번 몽펠리에 원정 가서 졌기 때문에 그리고 몽펠리에가 홈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랑스 상대로 21년도 한 번 지고 그 21년도 10월 경기부터는 진 적이 없어요. 1승 2무. 그래서 최근으로는 또 살짝 더 좋다. 거의 반반 느낌이에요. 반반. 그래서 몽펠리에가 과연 3연승을 할 수 있느냐.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좀 힘들다 봅니다. 3연승까지는 좀 빡셀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뭐 모나코전 역전을 하고 뭐 툴루즈전 2대1로 이겼다 하지만 모나코나 뭐 툴루즈가 실점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랑스가 그래도 그 두 팀보다는 실점이 좀 적고 몽펠리에가 결국엔 툴루즈전도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점유율도 그렇고 슈팅도 그렇고 다 밀렸습니다. 모나코전도 보면은 슈팅도 2배 차이 나고 점유율도. 근데 어떻게 점유율이나 슈팅이 밀려도 항상 이제 후반에 역전을 했기 때문에 랑스전도 후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제 입장에서 보면. 배당의 랑스도 괜찮은데 몽펠리에가 3연승은 못하더라도 지금의 기세로 봤을 땐 비길 가능성도 있고 랑스도 지난 르아브르 원정에서 결국 한 골 차로 이겼거든요. 앙제도 한 골 차. 근데 르아브르가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몽펠리에보다 득점이 적어요. 그런 팀 상대로도 최근에 뭐 압도하는 승리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는 그리고 그때도 선제골 먹히고 역전을 했던 상황이라 물론 상황은 비슷해요. 점유율도 훨씬 더 많고 슈팅도 훨씬 더 많아서 결국엔 몰아붙이면은 골을 넣을 확률이 크죠. 공격을 하는 팀이.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몽펠리에 3연승을 아무리 생각해도 몽펠리에 3연승은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원정 1패인 랑스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랑스 승무. 그리고 언오버는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흐름상 보면 오버가 맞긴 해요. 오버. 그래서 근데 랑스가 일단 최근 원정 보면 르아브르 1실점, 오세르 2실점, 랭스 무실점, 파리 1실점, 생테 무실점. 살짝 고민이 되네요. 랑스도 지난번에 못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겼고
이게 오버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게 랑스 승을 보면은 오버를 가겠거든요. 근데 무가 살짝 걸려서 1대1로 끝나면은 이게 오버도 안 되고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득점 무승부도 있긴 합니다. 뭐 오세르전처럼 아니면 스트라스나 몽펠리에도 최근에 니스나 릴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랑스 승부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르마 승부만큼 고민이 되는 경기입니다. 몽펠리에 랑스는. 랑스가 워낙 패배가 적어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블랙번하고 프레스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챔피언십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위 프레스턴 15위인데 승점이 5점 차이지만 득점은 같습니다. 실점에서 블랙번이 조금 더 괜찮고 블랙번은 아시겠지만 홈 성적이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프레스턴도 마찬가지고 프레스턴은 홈에서 딱 2번 졌습니다. 2번. 근데 원정이 홈만큼 안 따라준다. 뭐 블랙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정에서 딱 2번 이긴 프레스턴이라서 이건 그래도 결장에 이제 일본인 선수 이제 공격에 1명 부상 말고는 이 선수도 못 나온 지 한 4-5경기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그나마 미드필더 1명? 최근 부상? 그 2명 말고는 장기 부상이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프레스턴도 미드필더 1명 빼고는 거의 뭐 장기 부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블랙번이 살짝 손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상성에서 봤을 때는 지금 프레스턴이 2승 3무입니다. 최근에 2경기 연속 그 프레스턴이 홈에서 비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 기세로는 프레스턴이 좋다. 그리고 블랙번이 홈에서 유독 프레스턴한테 약했습니다. 1승 2무 5패. 최근 경기들만 보더라도 1승 1무 3패. 연패 중이고. 그래서 요거는 프레스턴 쪽으로 상성은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최근에 이제 흐름 봤을 때 블랙번은 4연패입니다. 4연패. 그 전에 뭐 6연승도 하고 좋았는데 또 5경기 뭐 무승이었다가 미들지브러 원정 포츠먼스 이기면서 연승했는데 또 최근에 안 좋아졌어요. 득점도 저조하고. 그래서 블랙번도 언더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최근 20경기 중에 5경기도 안 나왔어요. 언더가. 그 포츠머스 이긴 거랑 브리스톨 포함해서. 그래서 그 전에 6연승 할 때도 실점이 워낙 적었어가지고 언더가 많았던 블랙번이기 때문에 지금 상성에서 밀리고 있는 그 블랙번 그리고 더군다나 프레스턴은 아까 홈 성적이 좋다 했잖아요. 2번밖에 안 졌다고. 그래서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홈에서 9경기인가 무패예요. 최근. 근데 원정이 그만큼 따라주진 않는데 하필 또 최근 원정에서 루턴타운이랑 비기고 와포드도 잡고 미들즈브러까지 홈에서 잡으면서 5경기 무패입니다. 원래 홈보다 이제 원정이 안 좋았는데 원정에서마저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블랙번의 득점력을 생각하면은 사실 조금 빡세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잘하다가 중간에 한번 못하고 또 연승하고 잘 나가나 싶었더니 또 지금 3연패 중이고 물론 3연패는 끊어야겠죠. 지난번에도 아마 3연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4연패까지 안 하면서 이기면서 끊었거든요. 그래서 블랙번도 3연패는 끊을 것 같은데 지금 프레스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원정 흐름이 안 좋긴 하나 원정에서 무가 좀 많은 편이고 그전에도 뭐 막 쉽게 졌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루턴타운이 지금 순위가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긴 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홈에서 강한 와포드를 잡았습니다. 물론 와포드가 예전만 좋지는 않아요. 홈에서 아직도 성적이 좋긴 한데 최근 들어 좀 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홈에서 압도적인 팀을 뭐 이겼다 그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이 프레스턴이 흐름 자체가 무패 흐름이어서
요거는 뭐 블랙번이 연패를 끊는 상황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기면서 끊는다기보다 프레스턴도 4연승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프레스턴도 최근 홈에서 연승은 했었거든요. 지금 홈 원정 포함 연승 중인데 뭐 4연패나 아니면 뭐 3연승은 없다는 걸로 봤을 때 뭐 물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번하고 프레스턴은. 그렇다고 프레스턴 프랭 가기에는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를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어버는 그래도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를 봐야죠. 왜냐면 프레스턴이 원정에서 뭐 득점력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고, 블랙번도 뭐 가끔 오버가 나긴 하는데 뭐 0대1로 졌다든가 아니면 1대0으로 이겼다든가 뭐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근데 배당 대비 메리트 없어요. 언더는 사실 언더 갈 바엔 차라리 프레스턴 프랭 가는 게 배당이 더 높죠. 그래서 무승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레가네스하고 라이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위 강등권하고 이제 한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고,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위거든요. 마이로카랑도 1점 차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득실로 봤을 때는 레가네스보단 다 좋습니다. 레가네스가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19골이라서. 근데 라이오는 플러스 1이고 레가네스는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득실에서는 라이오가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오는 홈이나 원정이나 꾸준해요. 홈 원정 성적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레가네스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고 한 번밖에 못 이기긴 했거든요. 대신 무가 많고, 홈에서는 승리는 많은데 패가 더 많다. 그래서 승점으로 보면 홈의 승점이 더 높지만 18입니다. 오히려 원정 성적이 무가 많은데 11이고, 그래서 레가네스 홈에서 승리는 많지만 아주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뭐 라이오랑 얼추 비슷하지 않나, 승점으로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일단 결장자가 거의 없습니다. 수비 한 명도 못 나온 지 꽤 돼가지고. 근데 라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오는 아예 출전 못한 선수들 빼면은 아예 부상자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둘 다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팀의 이제 상성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최근에 거의 반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오가 2승 2무 1승 2무 2패인데 2승 2무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라이오가 조금 더 괜찮다. 근데 레가네스가 홈에서는 거의 뭐 반반이라서 상성은 거의 얼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의 흐름인데, 어쨌든 레가네스가 너무 잘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홈에서 승리가 많지만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은 이유가 최근에 뭐 알라베스라든가 에스파뇰 그리고 빌바오 전까지 컵대회 제외하면은 최근 4경기 무패인데 그 중에 3경기가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바르샤도 잡았고. 그래서 레가네스가 지금 5경기 무패거든요. 3승 2무. 그 중에 컵대회 2개. 그리고 에스파뇰 원정 홈에서 AT 잡고 원정 빌바오랑 비기고. 그래서 원정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홈보다 좋은데 하필 또 오늘 경기가 홈입니다. 홈. 그리고 뭐 원정보다는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최근 AT 마드리드를 잡았다는 거, 그리고 5경기 무패라는 게 좀 크고, 은근히 이 레가네스가 예전에 질 때도 좀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라이오도 최근에 컵대회에서 소시한테 진 것 말고는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컵대회를 딱 빼고 보면은 리그 경기로만 봤을 때는 레가네스는 아까 3경기였죠. 근데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경기입니다. 3승 3무. 그 경기에는 레알전도 있었고 비아레알 베티스 원정, 오사수나 원정,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무패로 막았다는 거는 흐름 자체는 라요가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레가네스도 워낙 최근에 실점도 적고 그래서 리그로만 봤을 때 AT전도 무실점, 빌바오전도 무실점. 뭐 물론 중간에 뭐 소시나 비아레알, 뭐 레알한테 뭐 멀티골 이상 실점한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최근 기세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 그리고 라요도 마찬가지로 그 3승 3무 할 때 7경기 중에 한 골 이상 먹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밖에 없었어요. 실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다 한 골로 틀어 막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박빙의 승부다. 저는 내심 라요가 프렌 받길 바랬거든요. 근데 레가네스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레가네스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실점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언어보로 치면은 라요도 최근에 홈에서 2골을 넣었지 원정에서는 최근에 2골 넣은 경기는 저 10월 달까지 가야 이제 바야돌리즈전 2골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무득점 아니면 한 골이라서 레가네스도 많은 득점을 못한다고 생각했을 땐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언더가 가장 좋다.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 보면서 언더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조금 일찍 했던 이유가 유튜브를 좀 빨리 올리면 조회수가 그나마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어떤 알고리즘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이제 늦게 올리다 보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내일부터는 좀 일찍 올려보도록 하고 오늘보다 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방송을 다시 키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합 관련 지금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기에 사람들이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국내 경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따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국내 경기 끝날 때쯤에.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좀 빨리 시작한 거고 이따 한 8시 넘어서 그 숲에서는 생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